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어프로치 공포증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그린 주변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숏게임에 대해서는 롱게임보다는 조금 중요도를 낮게 생각을 가지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롱게임에 대해서는 레슨도 많이 받으시고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요. 숏게임은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사실 필드에 가서 공 앞에만 서면은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골프 같은 경우는 베스트 샷보다는 실수가 훨씬 더 많은 스포츠입니다. 그린 주변에서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공이 놓여지게 되는데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기본기가 중요해지는데요. 이렇게 어프로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어프로치 뒷땅, 탑핑 이제 없고 완벽한 컨택으로 어프로치 공포증을 극복하는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프로치 하는 방법 그냥 스윙 왼쪽 갖다 놓고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 현구 아나운서님은 네. 나가서 어프로치를 좀 하실 때 어떤 거를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일단은 손목을 좀 안 써야 되겠다. 뒷땅 내지 말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네. 하면은 어떻게든 일단 가긴 하더라고요. 네. 네.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저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 공을 붙여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이 상황에서 뭔가 피하기 위한 맞아요. 뭔가 내가 최악의 미스를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될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연습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 샌드를 가지고 편하게 치는데도 보면은 스핀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나는 충분한 코킹을 하고 싶은데 코킹이 잘 안 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치고 났을 때 이게 체중이 왼발 쪽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지만 치고 나면 항상 체중이 오른쪽 발에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있죠. 예,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어프로치를 하실 때 보면 공이치도 과도하게 오른쪽 발에 가 있고 팔을 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네네. 펴면은 뒷땅 맞을 것 같으니까 팔을 구부리신 상태에서 그리고 또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핸드 퍼스트를 과도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이렇게 맞으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 치면 되니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왼손이 이렇게 과도하게 핸드 퍼스트를 심하게 하고 있으면 어떤 공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테이크백을 들 때 원래 들어야 되는 방향이 이쪽이라면 핸드 퍼스트를 과하게 하게 되면 헤드가 돌아가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인으로 들어가는 백스윙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풀스윙을 하실 때도 뒤쪽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풀스윙 같은 경우에는 뒤로 들어도 다시 둘러서 들어올 보상 동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스윙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숏게임 같은 경우는 풀스윙보다 스윙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스윙 때 스윙 자체가 인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 다운스윙 때 임팩트 포지션이 여기가 중간이라고 하면 뒤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내추럴하게 쳤을 때 공의 임팩트 포지션이 뒷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잘 맞추려면은 팔을 잡아당기는 스윙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일단 어드레스 때부터 내가 왼팔을 쫙 피는 게 1번 중요하고요. 손을 너무 핸드 퍼스트 과하게 하지 않게끔 그래도 내 몸 안쪽을 볼 수 있게끔 해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공을 쳐보도록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의 또 중요한 포인트 코킹하기. 어프로치를 할 때 코킹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보면 여기서 보통 팔로만 드시는 분들 많죠. 무서우니까 여기서 손이 붕 떠서 이렇게 쓰러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그럼 쓰러치다 보면은 나는 코킹을 하고 싶어. 근데 자꾸 손이 이렇게 위쪽으로 들리게 되니까 코킹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냥 손은 위로 손만 나가 있는 상태에서 떠 있는데 여기서 코킹을 이렇게 꺾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일정하게 임팩트 위치가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바운스를 쓰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을 쫙 뻗어주고 몸 중간에다가 그립 끝을 갖다 놓고 여기서 어드레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립 끝을 바닥 쪽으로 눌러줄 거예요. 눌러주면서 내 손과 내 몸의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공간. 눌러준 상태에서 공을 쳐보는 느낌을 가질 거예요.
어드레스 때도 눌러주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쪽을 쓰셨던 분들이 갖다 중간 쪽으로 샤프트를 갖다 놓고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준 상태에서 그립 끝을 눌러서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손과 공의 거리가 네. 항상 일정하게 되겠네요. 네,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스윙이어도 항상 현규 프로님이 손과 내 몸의 싱크가 맞아야 된다. 이걸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맞아요,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아봐서 아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손의 위치가 일관성이 없으면 누르는 힘이 없으면 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몸이 회전을 하면은 또 헤드는 클럽 헤드는 뒤로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정타가 안 맞게 네. 되고 그게 싫어서 팔로 갖다가 치게 되면은 이것도 사실은 몸이 막히게 되니까 정타를 맞아요.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드레스 때 팔은 쫙 펴주고 눌러주는 힘을 유지를 해준다. 그 상태에서 손목을 누르면서 들어준다. 들면서 쳐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누르면서 쳐준다, 누르면서 잡아준다 해서 네. 손바닥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아. 눌러줘야 될까요? 네. 또 이렇게 누르세요 하면은 누르라는 느낌이 바닥으로 누르라는 건지 앞으로 누르라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세요. 그리고 손이 그립 끝을 누르라고 하는데 그립 끝을 어디를 눌러서 줘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면 자 손바닥을 이렇게 봐볼게요. 제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봤을 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모았을 때 여기 생명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명선을 기준으로 엄지 손가락 쪽에 있는 요 통통한 살이 있을 거고 반대쪽 요 밑에 쪽 통통한 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채를 이렇게 잡았을 때 지금 오른손으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잡았을 때 이쪽 손으로 우리가 힘을 준다. 이쪽 손으로 힘을 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엄지 손가락이 있는 그 통통한 손 부위를 눌러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측면에서 보셨을 때 여기 왼손목이 꺾이게 돼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왼손등은 항상 펴져 있어야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꺾여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스윙이 아니겠죠. 페이스가 열리게 되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맞으면은 공이 삐껴 맞게 되니까 정확한 거리감이 전혀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밑에 쪽 밑에 있는 요 살 있는 데를 꾹 계속해서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고 누른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들어주고 계속해서 팔을 뻗은 상태에 쳐주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손바닥 바닥 있는 데를 눌러주고 그렇죠. 이 부위를 눌러주고 누른 상태에서 들고 계속해서 팔을 뻗은 상태에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 그립 끝을 이 손바닥으로 눌러주시면은 자동적으로 클럽 헤드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가 돼 있어야 내가 원하는 헤드 무게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떨어지는 힘에 의해서 지나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바운스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클럽 엣지. 근데 아까처럼 핸드퍼스 많이 하시고 쓰러친 상태에서는 쓸릴 수밖에 없어요. 밑에 그렇죠. 걸려가지고. 네. 그러면 미스샷이 조금만 컨택이 안 나오더라도 탑볼 아니면 뒷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팔 쫙 펴주시고 눌러주고 눌러준 걸 유지해주면 이렇게 나이스.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샷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유지네요. 핵심이.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다른 동작이 또 추가가 되는 느낌은 아닌 거잖아요. 전혀 없는 거죠. 네. 보통 코킹을 하려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손목을 많이 꺾어야 돼요. 손목을 꺾을 때 여기서 꺾는 건지 돌려서 꺾는 건지 굉장히 그렇죠. 생각이 많으시잖아요. 스윙은 작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드레스 때 이미 이 손을 확실하게 눌러주고 왼팔을 뻗어주면 네. 이미 우리가 손이 있어야 될 위치는 인지가 되는 거예요. 딱 셋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는 회전만 해줘도 충분히 손 위치가 계속해서 낮은 위치를 유지하게 되고 이렇게 낮은 위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컨택하기가 쉬워지겠죠. 이 느낌의 동작과 이 느낌의 동작이랑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긴장을 하게 되면 될수록 사실 손이랑 팔로만 치는 샷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연습이 어색하지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러주고 누른 상태 유지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나이스. 그러면
내가 코킹을 하는 것도 했고 어드레스 때 동작을 잘 만들었어.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연습 방법을 또 알려드릴 텐데요. 우리가 상체를 아무리 잘 써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체가 체중이 오른쪽 발로 빠지게 되면은 이 공은 또 뒷땅이 나는 포지션으로 그렇죠. 바뀌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뒷땅 날까 봐 싫으니까 또 얇게 치시려고 팔을 접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다들 어프로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체중이 왼발에 있어야 돼라는 건 많이들 거의 다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네. 왼발의 체중을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왼발 쪽에 체중을 놔두고 하겠다고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왼발로 체중을 줄 때도 우리 상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상체를 통째로 옮겨가지고 왼발 쪽으로 체중을 줘서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아니라 상체는 중간에 놔두고 50대 50 처음에 똑같이 쓰세요. 이 상태에서 왼쪽 골반만 짝다리를 짚어서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왼발에 있는 상태에서 체중 이동을 하고 돌아도 체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까처럼 왼쪽으로 통째로 이렇게 체중을 보내가지고 섰어요. 상체 자체를 왼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돌면은 넘어져요. 체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피니시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왼발에 체중을 두려고 과하게 이렇게 왼쪽으로 실어놨지만 오히려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치고 나서는 오른쪽 발로 빠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드레스부터가 중요하고요. 자, 똑같이 어드레스를 서신 상태에서 50대 50에서 상체가 우리 왼쪽 엄지 발가락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해요. 뒷 엄지 발가락 쪽에 있으면서 골반만 살짝 보내주시는 거예요. 짝다리를 짚어서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준 다음 지금 왼발 쪽에 체중이 묵직하게 실렸어요. 한 6대 4 정도로. 그러면 그거를 유지한 상태에서 돌아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나 체중이 자꾸 오른쪽으로 빠지는 것 같고 컨택이 잘 안 나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숙제 알려드릴게요. 네. 자, 한 발로 어프로치를 해볼 거예요. 왼발로만 서고 오른쪽 발은 뒤쪽으로 빼줄 거예요. 네, 이렇게 빼가지고 서시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발을 뒤로 체중을 빼려고 뺐는데 여기다가 체중을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면은 우리가 두 발로 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왼쪽 발로 서주시고 오른발은 그냥 콩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서주시고 이 상태에서 공을 쳐볼 거예요.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공을 치세요 이러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치시냐면 이렇게 치세요. 어떠죠? 팔로만 치죠. 네네네. 팔로만 치게 되면은 이 연습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왼쪽 발에 체중을 갖다 놓은 상태에서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팔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면서 느슨하게 잡는 게 아니고 그립 끝은 내 몸 쪽을 바라보게 해주고 팔을 짱짱하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깨 삼각형도 같이 회전, 그리고 내 배꼽도 같이 회전이에요. 회전해주고 같이 회전해줘서 마지막에 멈춰 서볼 거예요. 상태에서 네, 이게 저는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연습하는 게 편해 보일 수도 있고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 이렇게 치시면 처음엔 다 이렇게 휘청휘청 넘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몸이 움직여져서 불안하다고 몸을 잡고 막아놓은 상태에서 블락한 상태에서 치는 게 아니라 왼발에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도 내 몸을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연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끝나고 나서 2초 동안 멈추는 거예요. 체중 밸런스를 잡는 연습을 하는 거고 우리 뇌에다가 자꾸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움직였을 때 체중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밸런스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다 막 이렇게 치자마자 이렇게 무너지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치고 나서 자꾸 밸런스를 잡는 운동. 이걸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두 발로 할 때보다 공의 컨택이 안 날 것 같지만 한 발로 했을 때 뒷땅도 안 나고 탑볼도 안 나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라서 오늘의 숙제로 제가 이걸 선택을 했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팔을 펴주고 계속해서 이 손바닥 그립 끝 쪽을 짱짱하게 눌러주고 바닥 쪽으로 눌러주면 우리가 들 때도 바닥 쪽을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손이 따로 이렇게 위로 들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유지해주고 회전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는데 그 포인트는 지금 왼쪽 발에 체중을 놔라가 포인트잖아요. 네. 근데 왼쪽으로 가야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머리도 왼쪽 발보다 더 나가서 네. 치우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왼쪽으로 체중을 보내기 위해서 상체까지 과도하게 왼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를 지점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레스 서신 상태에서 내 머리가 왼쪽 엄지발가락 인대 쪽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서는 게 아니고 발가락 안쪽에 있는 상태에서 왼쪽으로만 힙을 보내면 왼쪽에 체중을 보냈을 때 왼발 쪽에 압력이 훨씬 더 실리는구나, 더 묵직한 느낌이 나는구나, 그 느낌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아니고 이쪽은 대롱대롱이죠. 이거 아니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선 상태에서 똑같이. 그러면 지금 이 연습 방법들은 어프로치를 그린 주변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몇 미터 정도까지 지금 이 방법을 계속 유지하면 도움이 될까요? 한 30m까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30m 이후로는 스윙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왼쪽에 체중을 놔둔 상태에서 회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m까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뭐 이렇게 팔을 잡아서 뭐 빼면서 치시는 분들도 있고, 손목 코킹을 뭐 오히려 안 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어프로치가 잘 안 될 때는 손목 쓰지 말고 그대로 딱딱하게 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거의 전제 조건은 손목 코킹을 안 하더라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손과 내 몸의 거리, 얘를 짱짱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코킹을 안 하고 이렇게 치는 것과 여기서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은 다른 네. 거죠. 이러면은 이 임팩트 포지션의 중간 지점이 굉장히 흔들리기 때문에 사실 선수들도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미스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아까 셋업 했을 때 궁금했던 점이 어드레스에서 양손이 핸드포워드, 양손이 너무 앞에 놓여 있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몸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네. 과연 몸이 어디인지, 그립 끝이 어디를 몸을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바깥쪽으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몸 쪽을 바라봐라라고 하는데 보통 핸드퍼스 약간 해야 되잖아 이렇게 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배꼽보다 한 공 한 개 정도 왼쪽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 네. 아까 프로님이 바깥쪽인데 몸 안쪽을 보라면 어디를 보는 거냐라고 하셨잖아요. 핸드 퍼스트를 하는 방법도 똑같이 내가 공 한 개를 이렇게 왼쪽 그립 끝을 바라보게 이렇게 섰어요. 그 상태에서 이 왼손등이 이렇게 핸드 퍼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상태에 우리 아까처럼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은 이 상태 똑같이 핸드 퍼스트 같은 위치예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달라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테이크백을 편하게 들어야지 하면은 측면에서 보셨을 때 자연스럽게 빠져도 뒤쪽으로 빠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빠질게, 어드레스 때 이렇게 돌아서 들려 있으면 빠졌을 때 뒤쪽으로 빠져. 그럼 이 상태에서는 다시 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타이밍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손의 위치에 따라서 테이크어웨이도 자연스럽게 교정이 되겠네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너무 헷갈려, 내가 이거 손 위치가 좀 헷갈려 이러시면은 어드레스 때 그냥 세우세요. 세운 상태에서 양팔을 쫙 펴주시는 거예요. 핀 상태에서 그냥 공 위치만 오른쪽 발에 갖다 놓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스탠스를 바꿔주면은 몸이 열리기 때문에 그대로 서주면은 내가 뭘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러운 어드레스 손 위치가 나오게 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쓰는 아니고 네. 두 팔을 쫙 펴서 중간에 갖다 놓고 이렇게 서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서면은 그립 끝이 중간을 보고 있겠지만 오른쪽에서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이 왼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조금 기준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꾸 질문이 많아져서 좀 네. 그렇긴 한데 네. 저도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그 동작을 잡아주시면서도 네. 스탠스가 네. 어쨌든 또 많이 열거 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또는 그냥 스퀘어하게 서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규정 프로의 경우에는 약간
약간만 열려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나 기준은 어떻게 삼으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탠스를 여는 것 자체가 우리가 027을 오른쪽 발에 두고 핸드 퍼스트를 약간은 해서 조금 더 컨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몸이 계속해서 열려서 맞으면서 컨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 치는 게 맞는데 과하게 가게 되면은 이 몸의 정렬이 안 맞기 때문에 팔은 뒤로 빠지고 몸은 회전 못하고 이런 느낌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항상 과한 게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좋고 오히려 오른쪽 발에 체중이 빠지시는 분들은 몸을 여는 것보다 왼발을 위쪽으로 올려놓고 막은 상태에서 치는 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반대로요.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뒤쪽으로 빠지기보다는 왼쪽 발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훨씬 더 왼발에 체중을 디디고 서기가 쉬워요. 조금 더 하는 건 어렵지만 이게 직관적으로 느낌이 와요. 오른발로 조금만 빠지기만 하면 체중이 오른쪽 발에 확 움직여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체중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나가서 내가 너무 이 공을 치는 게 긴장이 돼 이러면은 임시 방편으로는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올려놓고 치시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숨어 있는 그 방법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아니 이왕 이렇게 얘기 나오는 김에 최영규 프로님, 네. 네. 비법 있으면 하나 또 숨겨져 있는 뭔가 어프로치 잘할 수 있는 비밀 한 가지 좀 오픈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프로치를 잘하는 선수들 보면은 네. 어드레스 했을 때 핸드포가 살짝 되어 있죠. 네. 거기서 맞아요. 임팩트도. 절대 몸이 나가서 맞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샌드웨지의 로프트가 있으면 그 앵글 그대로 맞으려고 노력을 하지 좀 더 세워 맞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항상 일정한 백스핀을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그 어드레스 위치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분들께 다 드려야죠. 전지선 프로님 숨겨져 있는 노하우 하나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아, 그래요? 했어요. 네. 뭐였냐면요. 백규정 프로가 알려준 대로도 연습을 하고 또 네. 최영규 프로가 알려준 대로도 하려고 하지만 네. 필드 나가면 사실 안 되는 게 사실이고 네. 맞아요. 아마추어 분들은 뒷땅도 뒷땅인데 토핑이 정말 잘 납니다. 엄청 많아요. 네.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네. 자꾸 날 때 꿀팁 네. 한 가지 있을까요? 꿀팁 한 가지요. 일단 너무 식상할 수 있지만 공 끝까지 보는 거. 그리고 대부분 어프로치가 두려우신 분들의 어프로치 하시는 모습 제가 딱 흉내 내볼게요. 네. 타이밍도 안 맞고 급해요. 백스윙 크기 엄청 짧아요. 네. 근데 나는 항상 1대1 스윙을 하려고 노력은 해. 하지만 코스에 나가면 나도 모르게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한 거를 잘 인식을 하지를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너무 긴장이 된다 할 때일수록 백스윙을 여유 있게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작은 스윙에서 급하게 가속해서 치는 게 아니고 최대한 1대1 스윙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나가면 너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 알려드린 어드레스 때 내가 왼팔 짱짱하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해서 칠 수 있고 체중이 오른발로만 안 빠지신다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천천히 하는 스윙, 내가 1대1 맞춰서 하는 스윙이 전혀 이제 두렵지가 않게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백규정 프로가 그린 주변에서 실수 없이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이 방법대로만 연습하면은 스코어 금방 줄이겠는데요? 맞습니다. 오늘의 숙제 꾸준히 연습하셔서 어프로치 성공률 올려보시고 연습 영상 올려주셔서 푸짐한 상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